책방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듣고 싶은 말을 했더니 잘 풀리기 시작했다. 하라 구니오즘. 그럼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듣고 싶은 말을 했더니 잘 풀리기 시작했다는 한마디의 칭찬을 통해 인생을 극적으로 바꾸는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에 대해 쓴 책이다. 그동안 말 한마디 덕분에 인생이 몰라보게 바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분들이다. 8년 동안이나 소원했던 아들 부부와 화해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사이가 좋지 않던 아버지와 세상에 줄도 없는 부자지간이 되었다. 늘 싸늘했던 남편이 마음을 열었다. 이제 서로 의지하며 지내게 되었다. 사춘기였던 두 딸이 최근 들어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놀기 좋아하는 고1 아들이 스스로 공부에 몰두하게 되었다. 이처럼 한마디 말이 일으킨 기적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저는 부부, 부모, 자녀, 친구, 직장 동료 등 다양한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말의 힘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전 세계를 돌며 100만 명 이상에게 칭찬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어딜 가든 늘 예상을 뛰어넘는 사람들의 방향에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마냥 듣기 좋은 말을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단 한마디를 해도 상대의 마음에 와닿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오면 보통 와, 100점이야. 정말 잘했어. 라고 칭찬하죠. 하지만 사실 이런 말은 좋은 칭찬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그때 게임하고 싶은 걸 참고 공부하더니 100점을 받았구나.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더니 좋은 성적을 얻었네. 그때 정말 놀고 싶었을 텐데 정말 기특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포인트를 짚어서 말을 해야 아이의 마음에 확실히 닿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열심히 했던 당시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날짜를 넣는 등 가능한 한 자세하게 언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가 아닌 아이의 행동이나 노력 같은 본질을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본질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외향이나 성적 같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성실함, 노력하는 자세 등을 높이 사는 것이 그 사람의 본질을 긍정하는 일이죠.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이유는 칭찬이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본질을 긍정하기 때문입니다. 칭찬의 말은 상대방만을 긍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도 채워줍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자신에게 그 말을 되돌려줍니다. 이런 긍정적인 환경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면서 말의 마법은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갑니다. 누군가를 칭찬한다는 게 처음에는 조금 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칭찬은 상대의 행복이나 성장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도 행복을 불러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선순환을 불러오는 마법 같은 말의 힘이 아닐까요? 한마디 말은 가정이나 지역,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만 머물지 않고 사회 전체를 바꾸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 한마디 말에서 작은 행복이 생겨납니다. 그 작은 행복의 고리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당신의 칭찬이 주위 사람에게 차례차례 이어지면 분명 사람들의 미소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사람은 말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당신 자신을 바꾸고 싶다면, 그리고 누군가와의 관계를 바꾸고 싶다면 좀 더 말의 힘을 믿어봅시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지금 필요한 말을 들려줄 수 있는 힘을 기릅시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몰라보게 달라질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날 만큼 감정이 동요되고 감동할 만한 일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은 최근 며칠 사이에 누군가에게 칭찬받은 일이 있는가? 나름 잘하고 있는데, 매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처럼 인정받을 기회가 없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단 한마디 말이 심금을 울리는 것이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는 말은 무엇일까? 그 사람 자체를 긍정하는 칭찬의 말이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해. 오늘 저녁 맛있었어. 항상 가족들을 잘 돌봐줘서 고마워. 이런 말을 들으면 나는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나는 인정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자아 존중감이 생긴다. 게다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칭찬의 말은 안식처를 만들어준다. 나는 자아 존중감의 세 가지 욕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는 미국의 심리학자 월슈츠 박사가 제창한 것으로 자기 중요감과 자기 유능감, 자기 호감을 말한다. 이 세 가지 욕구는 평소에 주고받는 말에 조금만 신경을 써도 충족시킬 수 있다. 첫 번째, 자기 중요감은 소중한 존재로 대접받고 싶어 하는 욕구로 고맙다 등 말을 들었을 때 충족된다. 두 번째, 자기 유능감은 정확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로 대단해, 성장했어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충족된다. 마지막 세 번째, 자기 호감은 타인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욕구로 좋아해, 관심 있어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충족된다. 말에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말로 성장시키려면 그 사람만의 특별한 장점을 찾아 칭찬하고 발전시켜 주어야 한다. 단 먼저 태어난 자체만으로 이곳에 존재하는 자체만으로 소중하다라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사람은 칭찬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다. 아직은 그 사람이나 꿈이나 희망, 자기 나름의 목표를 갖지 못했더라도 언젠가 찾게 될 테니 따뜻하고 긴 안목으로 지켜봐 주자. 사람은 겉으로는 비슷비슷해 보여도 속은 확연히 다르다. 예를 들어 다른 누군가에게 큰 날개가 있다 해서 자신의 아이에게도 같은 크기의 날개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아이가 가진 날개를 찾아 날개짓 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아이가 반드시 자신의 날개로 날아갈 것이라고 믿고 칭찬해주자. 같은 꽃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을 줬을 때와 뿌리까지 제대로 닿도록 물을 줬을 때 자라는 상태가 달라진다.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개인마다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장점을 키워주려면 칭찬이라는 물을 줘야 한다. 잘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며 애정을 듬뿍 담아 물을 주고 늘 지켜보아야 한다. 또 물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화초가 있다. 즉, 상대방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 사람이 잘 커나갈 수 있는 물의 양과 타이밍을 측정해야 한다. 칭찬이 지나치면 거만해질 수 있다. 따라서 때로는 방향 수정도 필요하다. 상대방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따끔하게 혼낼 필요가 있다. 단, 혼낼 때는 감정이 격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애정을 갖고 감싸주어야 하며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성장 방향을 수정해 준다는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절대 상대방의 싹을 도려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칭찬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다. 일본 국립생리학연구소 사다토 노리히로 교수는 칭찬받는 사람은 배운 것을 잘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보도 스테이션이라는 프로그램에 소개되어 큰 반응을 일으켰다. 칭찬받은 사람은 행복을 느낀다. 즉, 사람은 자신을 긍정해주는 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최근에는 칭찬을 받으면 아름다워진다는 사실도 뇌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칭찬받으면 건강해지고 기분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현상은 뇌의 보수계라 불리는 부위가 활성화되면서 일어난다. 이 보수계가 활성화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 활동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또한 칭찬을 받으면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피부에서 윤이 난다. 항상 주목받은 여배우가 활력 넘치는 아름다움을 발휘하는 것은 주위의 칭찬 덕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처럼 칭찬에 눈부신 학습 효과와 더불어 아름다움을 얻는 효과까지 주목받고 있다. 당신과 가까운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는가? 친구가 어떤 커피를 즐겨 마시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전혀 대답을 찾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이렇게나 가까운 사람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실이 놀라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반대 시점에서 생각해보자. 직장 동료가 당신이 즐겨 마시는 커피를 기억해 준다면 어떨까? 내심 기쁘지 않을까? 평소에 즐겨 마시는 커피 브랜드를 기억하고 있다가 당신이 지쳐있을 때, 자, 이거 마시고 해 하며 커피를 쓱 내민다면 너무나 고맙고 기뻐서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될 것이다. 상대가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노래, 최근에 좋았던 일이나 고민거리 같은 것들을 알아두는 것은 관계를 단단히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무척 기쁘고 든든한 일이다. 상대가 여성이라면 헤어스타일 바꿨어? 새로 한 네일 정말 잘 어울려요. 라고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채워진다. 남성이라도 오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어디 아프세요? 라는 말을 듣는다면 은근 기분이 좋을 것이다. 사랑에 빠진 커플이 아닌 이상 상대방이 어제 무슨 색 옷을 입었는지 헤어스타일이 어땠는지 잘 기억하지 못한다. 그냥 보았을 뿐 제대로 관찰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는 상대방의 얼굴을 지겨울 만큼 많이 봤다고 말하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아, 저런 표정도 짓는구나. 그런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다니 의외인데 코 찡그리는 게 아버님이랑 똑같네 하고 새로운 면이 눈에 들어온다. 먼저 가장 소중한 관계인 가족에게 시험해 보면 어떨까?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잘 안다고 생각했던 가족의 새로운 얼굴과 잊고 있던 부분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새로운 모습은 새삼 가족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여 가족애를 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반응을 보여주면 대화가 전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화제의 폭도 넓어진다. 특히 서로 익숙한 관계라면 일부러 상대를 떠올릴 일이 없겠지만 10초라도 좋으니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보자. 요 며칠 새 칭찬할 일이 있었던가. 그러고 보니 쓰레기 분리수거를 도와줬구나. 내가 한 요리가 맛있다고 말해줬네. 만일 상대가 남편이라면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도 있다. 사소한 일에서도 칭찬할 포인트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혹시 칭찬의 반대말을 알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비교다. 혼내거나 꾸짖는 것을 떠올린 사람도 있겠지만 칭찬의 반대는 사실 비교하는 것이다. 나는 누군가를 칭찬할 때 그 사람의 장점이나 그 사람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찾아 언급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한다. 이와 정반대의 접근이 비교하는 것이다. 비교는 우월을 가린다는 의미다.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나 칭찬하는가? 상대뿐 아니라 자신에게 한 칭찬을 세어보아도 상관없다.
과연 몇 번이나 칭찬을 했을까? 10회 이상의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차례도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사람은 칭찬을 많이 할수록 행복해진다. 가족이나 동료처럼 항상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칭찬할 수 있다. 칭찬의 말을 들은 상대가 행복해지면 상대도 당신에게 호의를 가지게 되고 행복한 연세가 서로에게 이어지게 된다. 그것이 고리처럼 끝없이 선순환을 일으킨다. 당신 주위의 많은 사람과 그런 관계를 구축하면 주변에는 항상 행복한 기운이 넘쳐날 것이다. 그 기운은 사람을 끌어당긴다. 칭찬을 잘하는 사람 주위에는 항상 사람이 모인다. 한마디 말을 계기로 인생은 반짝이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내 손의 책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